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네,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시대를 교체하고 국민의힘 복원에 앞장서는 방송입니다. 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여기는 특히 타카 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쇼가 좀 약했는데 특히 타카 쇼! 약간 네. 그런 느낌도 난다. 이렇게 있잖아요. 눈치게임 1!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눈치게임 1! 네.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오프닝이 너무 깁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앞서 방송이 이제 하나가 끝나고, 제가 10분 좀 쉬다 왔어요. 네, 마음을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화요일은 12시 30분,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정치는 상식이다를 하고 나서, 네, 10분 잠깐 쉬고요. 저희 스튜디오 정리를 좀 하고요. 또 많은 분들 함께하는 티키타카 쇼,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네, 우리 양향자 전 의원님과 함께 하는데, 요즘 이분이 또 선대위에 계시다 보니까 바빠요. 네, 하지만 거의 다 오셨다는, 네, 얘기를 지금 들리고 있고요. 지각 있는 방송입니다. 네, 그럼요. 이제 지금 한창 대선 중이니까. 그러니까요. 일정 관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네, 대선 중이기 때문에 지각 있는 방송인. 네. 다람쥐 여러분들이 네.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도 이번 주에 같이 합류하셨습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진영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지각 있는 방송인과 지각 있는 정치인 우리 양향자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달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오셨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고요. 작가님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또 그쵸. 또 오늘 공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하여튼 두 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천군 만마를 얻고 티키타카쇼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티키타카쇼 오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여기는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하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네, 정식으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식으로요? 네. 오셨으니까 이제. 네, 옷차례 정식을 하고 왔는데. 여기만 앉으면 약간 그 아재 개그 병이 지금 전염병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양양자입니다. 네. 방금 그 전자신문 토론회. 네. ICT 강국을 향한 토론회를 하고 왔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열변을 토하고 왔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포스터 봤어요. 네. 페이스북에서 또 안 그래도 거기 참여하신다고 포스터 제가 또 오신다고 해서 삭 봤습니다. 네, 영향 있는 활동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1분 이제 티키타카 헤드라인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 주제 먼저 쫙 브리핑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깜짝 쇼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도봉에서 유세하는데 나타나서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를 하면서 공동 유세를 했습니다. 어제 공동 유세를 마치고 나서 김문수 캠프에서 한동훈계이죠.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선대위에 모셨는데 그 와중에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됐죠. 오늘까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46.5, 김문수 40.4. 그래서 이재명 대 김문수 6.1% 차이로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1시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상임고문이 김문수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개헌 추진에 합의를 해서 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샤넬백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통일교 관계자를 비롯한 수십 명이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증거가 나와서 또다시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어제 있었던 깜짝 합동 유세 얘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 어제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양양자 의원님도 계시네 했어요. 어제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고 상황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대로. 필요합니다. 그럼 사실이 필요합니다. 아니,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살짝 서운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얘기를 좀 하지. 근데 금방 이제 그 유세를 하고 돌아가면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이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까봐 아무도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그게 보냈다. 맞구나. 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너무 저는 반가웠고 이제 무대에 딱 올라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네, 그 이재명 비판과 확실하게 친윤에 대한 아주 그 신랄한 비판을 딱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모여 계시는 분들은 약간 웅성웅성 하시긴 했어요. 네, 이거 뭐지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친윤 쪽에도 이렇게 예고가 안 나갔는 모양이죠. 전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전혀 몰랐구나.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거는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후보님이 계시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뒤에. 근데 갑자기 뒷줄을 좀 빠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좀 오해가 있더라고요. 오해가 있다? 예, 이제 저도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왜 빠졌냐? 한동훈 온다고 이렇게 환영해주지 않고 다 빠져버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빠지라고 그랬어요. 빠지라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악유가 좀 있었어요. 왜 빠지라고 하느냐? 아니 같이 있는 모습이 좋지. 왜 우리를 빠지라고 그러냐? 그래서 후루룩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지지자들은 또 반대로 아니 한 대표가 왔는데 환영해주지를 못하면 이제 왜 빠지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장면을 보고도 여러 생각을 하겠구나. 정치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것이 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요.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두 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재명 후보가 무능해서 위험하다는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120원 커피 원가하고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지지자를 결속했고요. 또 중도표를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윤석열과 절연하고 그다음에 친윤 구태정치와 결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도까지 끌어안는 표의 확장성을 어제 보여준 어떤 멋진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어제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어떤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취했지 않느냐. 또 그런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두 분만이 어떤 멋진 모습, 공조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주변 정리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있었는데 두 분이 일단 이제 결합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소 이제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선거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님이 잘 하셨다고 그렇게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뭔가 도울 때는 확실하게 도우는 것이,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도우면 도와도 또 뭐라고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우리가 개톡도 봤어요. 그러니까 라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폭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 왜 안 되는지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했지만 왜 안 나와? 또 나갔더니 왜 같이 안 해? 또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좀 본격적으로 딱 할 만큼은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지혜롭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 좀 가까이 줘. 그 지지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게 호롤 단신 그렇게 적지네. 사실은 저기 아닌데 사실 그게 갔다가 정말 봉변이라도 당하고 없으면 어떡하나 이걸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렇게 뭐 욕설을 하거나 한동훈 지지자한테 이렇게 한동훈 대표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랬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런 건 없었나요?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았고 이제 오시니까 되게 놀랬죠, 다들. 깜짝 놀랬고. 근데 이제 우리 후보님은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님 알고 계셨을 거예요. 네, 얘기가 돼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보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또, 생각들도 있고 또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좀 애잔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어제 그 모습이 또 많은 분들한테 저렇게 어려운 길을 왔구나, 어려운 자리에 혼자서 이렇게 온 모습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님의 위드훈이 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느끼셨을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도감이 또 있었었고, 그리고 그래도 또 박수를 치고 함께 해주는 모습에서 저는 이번 선거 승리에 아주 큰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는 것 같아요. 아유, 사실 어제 아니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캠페인 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방송 토론회가 있고 맞습니다. 사전 투표가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사전 투표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타고난 감각 아니면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청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김문수 후보님하고만 통화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답니다. 내용은. 이게 참 어제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역시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중도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은 정말 한동훈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치인들은 참 놀랍게도 눈썹 하나 떨림도 정치적 메시지라고 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약간 많은 분들이 왜 저 옷을 입고 왔지? 이름은 안 써 있는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안 써 있는 옷을 왜 입고 왔지? 그 전날은 써 있는 거 입었던데. 그렇죠. 그걸 저한테 와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옷에 관심이 많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니까. 그렇지. 메시지니까.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물어봤어요. 네, 그냥 이유가 있었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도 뭐 2번이라는 게 또 확연하게 있으니까 또 네. 그 전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처음 입고 나오셨을 때 보니까 고동진 의원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야, 옷에 쓰인 이름의 메시지를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 그럼요. 그 메시지는 엄청난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신발을 빨간 줄이 있는 걸 신었느냐, 파란 줄이 있는 걸 신었느냐, 이것도 이제 메시지고요.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재명. 제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예를 들면 속에 파란 옷 입고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 정체성을 의심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 우리 타카 아저씨가 요즘 빨간 티셔츠 입잖아요. 아, 네. 뭐 선거 기간이니까. 그러니까요. 또 우리 다람쥐 여러분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어제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훈련단신으로 갔는데 참 우리 한동훈 대표 배짱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 그건 맞아요. 네. 뭐 한깡패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아니, 한강표가 아니고 오늘 아침 10시 뭐 방송에 그거야. 깡동훈이라고. 깡동훈. 네, 깡 좋다고. 깡동훈이다 이런 얘기 하시죠. 진짜 배짱 있고 소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서 또 아니, 얘기했는 개혁을 막은 사람 그럼 아닙니까? 네,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디 가든지 그런 배짱 하나는 참 대단하다.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하는 것도 네네. 그거 대단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네. 거기 가서 할 말 분명히 세 가지는 우린 더 잘 네. 알잖아요. 그죠? 네. 부정선거도 있고 윤떨거지 철회 네. 문제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비상계엄 탄핵 문제도 윤석열 있고 전 이런 걸 전, 분명히 네.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 네. 이재명의 무능도 얘기했고 그래 그런 거 이래 보면서 미리 얘기했으면은 청중 부대를 그야말로 훨씬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더 많이 갖겠습니까? 미어 터졌겠죠. 그러나 그 미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불상사를 그렇죠. 방지하기 네. 위해서 아, 그렇죠. 그런 그 결정을 내려주신 것도 참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뭉클했어요. 네. 왜 이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셨지? 네. 아니면 이제 알리고 오면 더 많은 어떤 군중들이 깜짝 그렇지. 놀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소 이제 당신보다 어떤 지지자들의 안전을 또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 지지자들도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뭐 현장에서 사고가 안 났다. 나는 그렇게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놀랄 일이 벌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이 그러니까 또 뭔가 또 눈치 보는 발언은 아니잖아요. 그냥 시원했기도 맞습니다. 네. 했고.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지지자들은 어차피 다 들었고 그 중진 의원들도 거기 꽤 있었잖아요. 같이. 네네. 그 무대 밑에 있었나요? 가셨나요? 그걸 직접 들으셨는지도 궁금해요. 가신 분도 있고 계신 분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고 애써 외면하신 분들도 네. 있고 아주 다양했습니다. 야, 그게 네. 우리 국힘의 지금 현재 다양성입니다. 모습이구나. 네. 야, 그게 네. 국힘의 궁금하죠. 네. 복잡 미묘한. 복잡 미묘해요. 진짜 굉장히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양현자 전 의원님하고 이제 중진 의원들 다 같이 서 계시다가
한동훈 대표 올라오고 김문수 후보가 올랐을 땐 뒤에 없어서 저는 저분들이 밑에서 들었는지 갔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은 분도 계시다는 거네요. 네, 들은 분도 계시고 가신 분도 계시고 저도 다 봤죠. 누가 있는지. 네, 순식간에 네, 봤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5분 대선의 큰 변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은 어디 가서도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맞아요. 김문수 후보 옆에 있다고 김문수 후보 칭찬한 건 아니었잖아. 아무런 칭찬했다는 얘기보다는 이재명을 이겨야 될 대상은 김문수 후보로 합치자는 얘기를 했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3가지 요구 조건을 당당히 내세운 걸 보면은 그렇죠. 지지자들은 정말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잘 선택했다. 어제 좀 자랑스러운 자리였을 것 같아요. 네, 그 모습을 봤다면. 네. 그러니까 하여튼 좀 화끈했어요. 화끈했다. 네.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줬으니까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또 뭐 어떤 식으로 공격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더 할 나위 없다. 오케이. 네, 요 얘기 하고 싶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할 만큼 했다.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거는 이제 그 공은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이고 말고 김문수 후보의 선택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뭐 압박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쯤에서 하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오늘 있었던 그 이낙연 전 총리의 기자회견 이야기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일단은 김문수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상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요 얘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동기거든요. 동기고 오랫동안 교류를 했는데 나온 거는 이제 괴물 독재 정권을 막겠다는 게 두 분이 합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이낙연 상임고문도 얘기를 한 게 김문수가 가지고 있는 아직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재명이라는 괴물 독재 정권이 나온 것을 막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거의 이 선거 끝나고 나면 합당까지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지지선을 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위험성,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 여러 가지를 제시해주는 어떤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슈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의 선거 결과에 좋은 영향 혹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놓고 좀 봐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가장 많이 아마 문자를 받을 겁니다. 그 관련해서.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 2016년도에 최고위원 선거 때 또 몇 년이죠? 2021년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온 20년도에 최고위원 선거. 그 선거를 통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친분을 쌓았던 분들이 바로 새미래민주당 분들이에요. 그 새미래민주당의 근원이 어디냐면 친문입니다. 친문. 그렇죠. 그 전으로 가면 이제 친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아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이재명을 못 가고 사실은 이제 이낙연 대표, 그때 이낙연 후보님을 지지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 저랑 함께 하고 있어요. 정말 적극적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또 국민의힘도 사실 지금 공약 발표하면서 판가리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판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기존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어떤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그때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개헌, 또 제7공화국의 출범,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게 저항감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저함이 없고. 그래서 누구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지 않은 데는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손학규 대표도 오셨고, 이낙연 대표님도 오셔서 같이 할 수 있고, 여기에 정세균 총리님도 오셨으면 좋겠고, 소위 말하는 저는 반명 이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만, 정말 독재 국가의 탄생을 바라지 않는 정말 애국 시민들은 다 이쪽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서 이낙연 전 의원이 오늘 발표하신 그 기자회견문을 읽어봤는데 괴물 독재 국가라는 말이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20번 이상 나오죠. 맞아요. 거의 한 문단마다 나오는. 그 워딩을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괴물 독재 국가. 네. 괴물 독재 국가죠. 네. 일극 체제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수 정당은 국민의힘 정당은 지금 친탄과 반탄으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표를 얻지 못하는 그런 그런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민주주의를 앞으로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이런 노력의 과정 아닙니까? 근데 이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그 이재명 한 명의 일극 체제가 돼버려서 사실 그 이낙연 대표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밀의 민주당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당 앞에 남아서 계속 그렇게 반명으로 남아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나가신 게 거기서 민주당이 정말 그야말로 지금 같은 괴물 독재 국가를 준비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시자가 없으면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달도 차면 기운다고 이제 민주당은 몰락만 남았고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제 새로운 세밀의 민주당하고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낙연 상임고문은 이번 정치에 관여 안 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삼고초를 해서 모셔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이상의 욕심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3년 정부하고 7공약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일념이니까 아마 국민의힘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새롭게 좀 개조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김문수, 이낙연 두 분이 어제 광화문 내 사무실에서 뭐 조용히 만났다 이런 얘기로 해서 시작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도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이게 뭔가 좀 입장을 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꺼림직하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럼 물론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리 두는 발언들을 해요. 이건 좀 서운했고 뭐 이런 거는 뭐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 독재 국가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이준석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딱 선을 긋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그때 또 여기서도 이제 좀 당사자일 수 있는데 이낙연 세밀의 민주당부터 해가지고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 중심으로. 저는 이제 한국희망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였죠. 개혁신당의 대표. 함께 이제 와서 제가 원내 의원이다 보니까 원내 정당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하게 됐었고 총선 때. 근데 이제 그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여론이 뭐였냐면, 빅텐트를 쳐라. 이거였어요. 제3지대 빅텐트를 쳐라. 근데 그게 어렵죠,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때는,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였어요. 큰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 세력 규합으로 성공한 예가 없다. 우리가 가치와 비전과 목표와 철학과 정체성을 함께 해야 이게 무슨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로 해서 가는 건데, 그래야 이제 서로 역할이 주어지고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했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저랑 교차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과학기술 정책을 국정 운임의 중심에 둬야 되고 항상 정당의 맨 앞쪽에 둬야 된다. 근데 의사님이 이렇게 비례대표로 뽑혀서 좀 안타깝지만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이낙연 대표님이 이준석 전 대표와는 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아픈 상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이제 이준석 후보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성글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사실입니다. 우리 그래서, 사가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도 보면 그 역량과 경험과 이런 실력이나 능력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거든요. 근데 공동 정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지금 결단.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분도 결단하기가. 무엇보다 그분이 가장 가지고 있었던 생각,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 그럼요.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에 대가 분명한 것이 메시지에 안 나오는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도 더 분명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있지만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자리에 들어오는 거 보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보수가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괴물적인 탄생을 막는데 힘을 보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는 맞습니다. 결국 세력인데, 네. 예, 그죠? 한동훈 후보가 결국 자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력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세력을 키우려고 하면 외연을 확장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다람쥐 여러분들도 우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진정 사랑하고 미래의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포옹을 해줘야 됩니다. 네. 포옹을 해주고 다른 생각을 존중해주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그제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합동연설은 다 그런 것에 비교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하고 다르지만도 내 뜻도 전하고 또 지금 그거보다 큰 대의가 가지고 있는 대선에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떤 거든지 위험한 괴물 정권에 나를 안 넘겨야 된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낙연 씨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또 보셨고. 예. 이낙연 상임 고문이 오늘 그 입장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김 네네. 후보에게는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맞아요. 그럼요. 간간히 돌출한 그의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가 특히 그럼. 아쉽습니다. 어제 대가리 박아 보셨잖아요. 그 네.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 그 위험한 간간히 돌출하는 이런 극단적인 인식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이거를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네. 지금 요구해 오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그렇죠. 이낙연 고문께서도 하시는 맞습니다. 맞아요. 똑같이 예. 거의가 같았죠. 이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동네 깡패지 그거 동네 건달 아닙니까? 그게 하는 짓이 그것이 무슨 종교인입니까? 네. 종교인을 빙자해가지고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갈취하고 대가리 박아하고. 대가리 박아가 뭡니까? 대가리 박아가 그걸 또 하는 사람도 또 내 참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돌겠어. 네. 아이고. 진짜 어제 그 영상이 진짜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참. 일단 대선 토론회에서 그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네. 느낌에. 예, 그건 나올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하셔야 MBC에서 될 MBC에서 그걸 확 터뜨렸어. 예, 그럼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네. 아마 어제 그 유세 현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당당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오늘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냐. 저거 얘기하고 그런 싶었어요. 어떤 연결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도 저렇게 당당히 외치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같이 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어떤 공감을 형성했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맞습니다. 보기도 맞아요. 합니다. 저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의원님들로부터 의원님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러니까 네, 무슨 지점에서 비판을 받는지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통렬한 반성, 그리고 사과, 네. 그리고 정말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 얘기를 이제 광주에 가서도 뭐 언론에 가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안 하는 것과 그 정말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치를 수호하는 것과 네. 저는 아무리 개인에게 돌팔 매질이 온다 해도 네.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라는 그럼요. 생각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게 그래서 보수의 책임 정신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옆에서 그런 걸 물어봐요. 저렇게 비판하는데 괜찮냐, 저한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스스로가 내가 자랑스러우면 돼. 그렇죠. 내 그럼- 기준이 내가 자랑스러운지 아닌지를 판단 못할 때는 네. 우리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앞에서 내가 자랑스러운가? 요거를 저는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 아이가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네. 네, 그 기준에서 판단하면 그렇죠. 네. 맞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9일 날 우리 사전 투표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광주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저랑 광주 갈 가서 그렇게 겁니다. 당당하게 지지해달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제 얘기했듯이 그 얘기를 대놓고 후보에게 얘기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광주 가서도 자랑스럽게 우리 지지자들에게 정말 김문수 후보 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외쳐줄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정찬주 작가님이라고 계셔요. 이불제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광주 아리랑을 쓰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박관현 열사, 뭐 이렇게 박효신 열사, 뭐 이렇게 무슨 명동훈 교수님의 열사들이 이제 많으신데 당시 80년 5월에 광주 시민들의 삶을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다큐멘터리 소설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상임 대표여서 그 책을 지난 1년간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 번역을 하려고 했냐면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도시가 이렇게까지 빈곤하고 이런 정신이 이렇게 폐허가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1년 동안 번역해서 제일 먼저 갔다가 선물로 준 사람이 한동훈 우리 그때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그 사모님이 도예가인데 네. 그 이불제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예요. 근데 이불제 옆에 쌍봉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쌍봉사 사찰이 있어요. 네네. 유일하게 국보 사찰입니다. 그 상순군에서. 근데 거기에 도예가가 매일 새벽에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고맙네요. 이제 이걸 한동훈 전 대표님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마치 내 개인의 일인 것처럼 얘기가 될까봐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저는 9시 반에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기 전에 새벽에 거기를 발걸음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신 그건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불의에 맞서서. 그러면 그걸 세계화해야 된다, 저는. 네, 그걸 울고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운동권 그 아주 그 위선자들이고. 맞아요. 광주에도 그걸 아직까지도 울고 먹으면서 위정자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미래로 세계로 가는 방법은 한강 작품도 있지만 우리 광주 시민들의 그런 그 민주화 정신, 그 정신을 정말 다큐멘터리 소설로 넌픽션 70%로 해서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번역하는데 아무나 못합니다. 사투리가 80%예요. 광주 사투리가. 네, 그러네요. 저도 이제 해서 번역해서 이제 출판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그 채팅창에서 동행하시냐고 질문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동행을 하시는 거 그렇죠? 네, 해야죠. 같이 가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투표를 사전 투표를 하는 곳을 광주로 선택한 것도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 선택이에요. 거죠? 저는 광주 선대위원장이니까 저는 환영의 뜻을 아주 격하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요. 또 우리 외연을 확장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의미 있는 행보인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또 민주주의에 대한 또 진정성이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합동 유세하는 걸 보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 반, 속상한 마음 반, 그래도 참 한동훈은 한동훈다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반.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선대위에 합류한 윤상현 의원. 요 이슈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합동 유세 되게 큰 맘 먹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기사가 이어지는 걸 보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제가 글을 썼다 지웠다를 엄청나게 저도 하고 있는데. 글을 썼다 지웠다? 페이스북에? 네, 정영태 의원님 보고. 사실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또 저녁. 그러시구나. 석식 자리에서 그게 논의되는 자리에 있었었는데. 저는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분을 근데 왜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윤상현 의원님이 저를 보는 눈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만은. 그래도. 근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일 거냐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을 위한 건가, 당을 위한 건가? 그렇다고 이 선거를 위한 건가, 국민을 위한 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첫 번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개인의 어떤 요청. 물론 이제 선거를 나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직이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저는 또 저 신윤분들께 두들겨 맞을 각오로 이거는 분명 아니다. 그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태 기득권의 이 친윤들의 가지고 있는 떨거지들의 생각이
진짜 대단한 생각이구나. 대선에 이길 생각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더 집착하는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네. 윤상현 씨가 들어옴으로 해서 대선에 어떤 표가 도움이 될까요? 정말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고생해서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고 이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생목으로 마이크도 안 쓰고 목이 터지도록 외쳐서 간신히 사람들이 그래 정말 김문수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건 맞고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시니까 나 투표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찍으러 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어제 그 윤상현 의원의 선대위 합류로 하자마자 다시 마음을 돌려 에라이씨 이렇게 된 거죠. 네, 진짜 그러자마자 에라이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중도표는 아작났습니다. 뭐 윤상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용산 앞에서 어떤 아스팔트 위에서 어떤 짓을 했고 누구를 만나서 했고 또 저 정광훈 그 건달한테 폴더 인사해가면서 구걸하다시피 했잖아. 그럼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난 진짜 참 결국 이것이 이낙연 씨도 진짜 대단한 결심하신 것 같아, 진짜. 후보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후보의 결심이라고 봐야죠. 후보의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님의 생각은 이러신 것 같아요. 자, 윤상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결국 윤어게인이 있지 않습니까? 윤어게인도 내 편으로 갖다 놓고 정광훈 아스팔트도 내 거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뭐 한동훈 대표도 나 지지 선언을 해주니까 중도도 오겠지 하고 갖다 놓고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게 무슨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서는 옆에다 놓는다고 해가지고서는 자기 편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이 후보가 됐다는 거에서 벌써 이번 선거의 승패는 어쩌면 사실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막 비관적인 생각이 막 지금 들고 그러면 저도 뭐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길 마음이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도 있고 사실 저는 어떤 생각도 있냐면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놓지 못하는 집토끼 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되게 솔직히 뭘 하더라도 전 찍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아무리 뭘 해도 찍어줄 것 같거든요. 윤상현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은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안 하든. 그러니까. 이재명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은 죽어도 안 찍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저렇게 천물을 훅 끼얹었을까? 이준석 표가 국힘당이 안 온다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준석 씨가 계속 얘기하는 거, 내 표 국힘당 안 간다. 그건 사실입니다. 내 표는 중도표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원래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중도를 외연 확장해야 되고 젊은 친구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창구인데 저렇게 아작내버리니까 저도 오늘 이래 보면서 선거가 과연 진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아마 뭐 저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후보 긴급 기자회견. 네. 나로 단일화를 해라.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시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이 이게 맞다. 이재명을 막으려면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셔라 뭐 이런 요구하는 글을 성명을 내기도 하셨는데요. 네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윤상현도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이고야. 정광훈도 아까워서 못 버리고요. 아이고야. 윤어게인도 아까워서 못 버리는 분이 자신을 버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는 그런 헌신을 기대할 수 없죠. 진짜 땡 잡는 운이 왔잖아요. 본인은 교체형 후보였잖아요. 교체형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의 힘으로 그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풀살라가 살릴 수 있도록 해야죠.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머리를 맞대가 내가 참 얼떨결에 땡 잡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인정은 된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거고 기득권과 구태 정치에 멀어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을 건데
사기 경선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없어요. 그지? 이런 것이 공당에 있을 당당하게 썼죠. 그래, 이런 것이 공당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의원님.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 모아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이제 윤상현 의원님이 이때는 누구도 반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나쁘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반응을 보고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조경태 우리 위원장님처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진짜 친윤 패거리 정치 진짜 대단해요. 네, 요번에 이런 결과 보면 저 패거리 정치 아니고는 저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기득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언제 친윤이었어라고 하실 수도 있죠. 이제. 일단 한 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랬나요? 네, 한 분 나왔습니다. 일단. 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언제 친윤이었어 이 얘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죠?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거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맞아요. 천원의 혁명으로 무파사를 지키자는 얘기. 천원의 혁명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 힘과 에너지는 우리 당원들이 줘야 된다. 우리가 7%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7% 차이로 진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맞아요. 네.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7%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네? 저도 우리 경선 딱 끝나고 나서 한동훈 후보께 딱 했던 얘기가, 네네. 당을 바꿀 수밖에 없다. 완전 당을 그러니까 탈당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랬죠. 이게. 네. 그랬는데 이건 정당 정치에서 정당을 바꿔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탈당하시지 말라 일단. 그리고 정말 100만 당원이 이렇게 100만 대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대선에 집중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지금 속이 갈기갈기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이 괴물 독재 정권 출범을 우리가 눈뜨고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그렇게 양 전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제까지 김문수 씨하고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하면서 나 내일 아침 방송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것이 돕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저 어려운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도자랍고 미래의 지도자랍고 옹호하는 저 한동훈 전 대표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왔지만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윤상현 씨 저런 거 보면서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네 맘, 내 맘, 내 맘, 네 맘. 그럼요. 네, 맞아요. 우리 지지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나 카톡방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어제 한동훈 대표 이제 합동 지지 딱 끝나고 나서 카톡방이 처음에는 분노. 저렇게까지. 그 다음에는 그래 대표님이 큰 결정하셨는데 우리도 대표님 믿고 가자. 그렇게까지 가다가. 그리고 이제 윤상현 딱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 뒤집어진 거죠. 와 진짜 씨 이러면서 또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착한 아저씨 마음이 네 맘 내 맘 내 맘 네 맘이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김문수 공동 연설 참여할 때 제 생각도 많은 것이 교차가 됐죠. 그렇지만 또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여러 우리 정치 참모들하고 한동훈 전 대표 참모들이 또 유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자 전 의원도 계시지만 또 그런 분들이 고민해가지고 전략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앞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걸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만큼 그런 부분에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힘을 혁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시켜야 된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우뚝 선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저런 강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의견을 우리 전부 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줘야지, 따라가줘야지 여기에 개인이 일일 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도 지금 힘든 여정 걷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마찬가지예요. 예, 어쨌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예, 대선이 참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벌써. 그래도 그 윤상현 씨 그 선대위 하는데 우리 양양자 전 의원 같은 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안 된다고 외쳐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얼마나 한동훈 전 대표한테 힘이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이렇게 외연을 자꾸 넓혀가야죠. 또 우리 패널들 오시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패널분한테 막 이렇게 나무라시고 이러시면 중도가 외연이 확장이 안 되고 그것은 뭐죠?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전혀 힘이 안 됩니다. 그죠? 세력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우리하고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꾸 우리하고 다르다고 배척하면 한동훈 전 대표 옆에 어떤 세력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저도 진짜 정치가 정말 어렵다. 예,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만드는 게 힘들어요. 정치하는 게 힘들어요. 반도체하고 정치하고 어때요? 그런데 반도체는 어렵죠. 세계 없는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 죽음보다도 힘들 때가 많아요.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우리한테 달렸지. 그렇지. 네. 그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정치는 저도 아직까지도 새끼발가락 하나 정치권에 못 올려놨다 할 정도로 제가 좀 겸허해지는 게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물론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각에 따라 이게 다 옳다 그러거든, 자기가. 그것도 맞아요. 자기가 옳다 그러거든. 그것도 맞아요. 한국 정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 옳다 그래. 근데 지금은 그름 대 그름의 싸움이 일어나 막. 그름 대 그름을. 예. 국민 어디 가버리고, 그 안에서 막 그름 대 그름이 막 싸우고 있어. 근데 진짜 그름 대 그름의 싸움이란 말 왜 이렇게 공감돼요? 그래서 그름 대 그름이 막 싸우고, 이건 그러니까 제발 국민을 보자라는 거. 제가 어제도 광주에 가서 주철현, 호남 의원님과 함께 정말 한바탕 붙었는데, 그런 거죠. 이게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칭하는 국민이 과연 국민이냐, 민주당이 바라봤을 때. 그냥 정말 그 지지층만을 보고 국민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선인데 어느 사이인가 국민은 없어져 버렸다, 어디로. 맞습니다. 국민이 없다. 국민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리마인드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이게 국민의 시각에서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가, 내 영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돼요. 그리고 정당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저도 민주당에서 참 고통을 겪었지만 많이 시달리셨어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맨날 검수완 막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옛날 생각 나시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좀 함께 세력화가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롭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랑 함께 하는 것이고, 어제도 저도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야, 저렇게 혼자 호롤단실 와가지고 이 많은 청중 앞에서, 그리고 당신의 지지층도 아닐 것이 그럼 분명히 알고 오셨을 건데. 탁 메시지 내는 거 보고, 멋있다가 아니라 역시 어떤 정치적 명분과 가치를 잃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진에 홀연히 혼자 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 뒤에서 함께 있었던 분들이 들리는 막 엄청난 비판을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자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우면 그건 견뎌내야 하는 거니까. 그 중에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을 보고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돌아왔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중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역시 한동훈이다 하는 생각 가졌을 겁니다. 근데 40, 50대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이 많아요. 맞아요. 절대적이죠. 60대 이상, 70대 이상은 이제 국민의힘이 많고, 20, 30대가 이제
결정하는 어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40, 50대 남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이 그거예요. 이제 제가 그 법안이 너무 허술하고, 이거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자가 내 주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비판하냐면, 고작 그 작고 몇 개 가지고, 그 거대한 검수완박을 하자는데, 그걸 갖다가 당신이 반대를 해? 당신은 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야. 뭐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DNA 같아, 그쪽은. 네. 그러니까 그게 DNA 지금 같아, DNA. 양향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름과 그름의 대결로 돼버린 게 지금 한국 정치에서 서로가 우리가 더 훌륭하고 우리가 더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어가 아니라 네. 저놈이 잡으면 대한민국은 망해. 서로가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재명이 잡으면 대한민국이 망해. 이쪽에서는 국힘이 잡으면은 보수정당이 잡으면은 대한민국이 또 그 검찰 독재가 다스리는 검찰 독재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도 돼. 그러니까 검수완박 같은 법을 통과시켜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숭고한 숭고한 악마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의 더 숭고한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양 진영에서 득세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 나누는 순간에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언급들이 지금 속보가 돼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없는 후보다. 그리고 지금 버티는 이유는 당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얘기를 쏟아내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단일화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없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또 김문수로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있었던 11시 오전에 있었던 11시 이낙연 전 총리의 합류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뭔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발작 버튼이 눌렸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결정적인 거는 이제 어제 그 김재원 비서실장이죠. 그렇죠. 그 얘기도 있죠.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준석과의 단일화 효과는 투표장 가면은 뭐 단일화 효과 나온다. 라면서 단일화의 선을 끊고 이준석을 찍으면은 이재명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거기에서부터 이준석 후보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준석 후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리다고 깔보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못한 스타일이에요. 저분이 가진 스타일이.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논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의 사상과 조금만 틀리면은 그 사람과는 원수를 질 정도로 논쟁을 하는 게 저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단일화가 없다는 부분을 계속 갖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하고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지금 현 원내대표죠. 전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전 원내대표라고 했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 말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좀 본받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윤상현 잘못됐다. 권성동과 같이 퇴진해라. 아니면 내 비대위원장 안 하겠다라고 던질 수 있는 그 정도 용기를 가진다면은 장래에 진짜 지도자로 클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꼭두가시 돼가지고 이런 거 그냥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음에 가평에 공천도 못 받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사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윤상현 자르고 권성동 자르고 용기를 내십시오.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용기를 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친윤들이 안 줬겠죠. 그럼요. 그 자리를 친윤들이 줬겠습니까? 만만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 좋지요.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정치적인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에서 친윤과 결연하고 윤석열과 결연해야지만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제가 봐서 신문도 안 보고 언론도 안 보고 지역구 사람들도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요. 방금 그 메시지도 있었지만 도 영남당 대구 경북 TK 하는 54명 당권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세력 그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지선이나
나중에 공천권을 행사할 거니까요. 공천 발의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기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자님 말씀에... 결국은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 영남이 국힘당을 말아먹고 있어요. 영남 자민련이. 그 세력이 나중에 중심 세력이 되면 나는 팽당할 수 있다. 공천 못 받을 수 있다.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세력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당 내에 30석 내지 40석만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더라도 전혀 다릅니다, 분위기가. 우리는 당 내에 너무나 소수의 의원들이 있다는 거. 그것도 비례대표 중심으로 있다는 거. 그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사실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제가 기자님 하신 말씀에 조금만 더 보태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런 식의 메시지가 기억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국민들에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냥 이렇게 기억될 것 같아요. 이준석한테 혼나는 의원. 그렇죠.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되게 소중한 젊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의 쇄신을 위해서 앞세운 젊은 정치인 다운 좀 강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좀 젊으면 정의익하고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용기 차라리 무릎 꿇리 서서 죽직하는 거. 그 젊었을 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피를 먹었죠? 젊은이의 피를 먹었잖아. 맞습니다. 그지? 네. 운동권도 그렇다. 젊은이의 피를 먹고 죽는다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에 대한 것보다 보면 볼수록 상당히 좀 기회적이다. 이 친구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가장 젊은, 제가 봤을 때는 행동이나 모든 걸 봐서 가장 젊은 의원이 조경태 의원 같아요. 그럼 맞아요. 이분은 거의 20대 사춘기를 갓벗어 나서 국회의원 그럼. 그게 정의야. 그건 정의 아니야. 엄마, 아버지 정의 아니에요. 나 안 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육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가 신념과 가치, 무게감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감히 육선 의원이 유상인이 하나 했다고 나 선거운동 안 해.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저분의 정신이 그만큼 올곧고 저는 정직하고 불의를 봐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그래요. 나중에 다 저분이 7선에 도전하면 정말 가서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HJ 저런 분이라도 한 분 계시니까 국힘이 그나마 그래도 그렇죠. 조금 위로가 좀 됩니다. 국힘 당은 위로가 돼요. HJ님께서 다음 원내대표는 조경태 의원이었으면 좋겠다고. 저도요. 그거는 저런 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람이지만도 우리가 당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당권 잡는 거는 우리 당원의 힘, 당의 주인인 우리 다람쥐 여러분들이 당권을 잡도록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어떤 한 방법도 없습니다. 왜? 당원의 힘에서 당권이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하고는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우리 당원이 아니라 당원들이, 다람쥐 여러분들이 당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이준석 후보의 이제 약간 뭐랄까요. 제가 볼 때는 일타 강사가 지금 두 분이세요. 우리 각가님도 계시고, 또 우리 양행자 의원님도 계시고, 두 분이 이제, 딱 일타 강사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듣고 가고 싶어요. 네. 저는 같이 계셨잖아요. 개혁신당에서.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계셨으면 좋으니까. 이번에 허은하 대표를 축출했던 그런 과정, 그때는 이미 안 계셨죠? 아니요. 다 봤죠. 그때도 다 보고 있었죠. 다 보고 있었죠. 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DNA가 다르다. DNA가 다르다. DNA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비판의 대상이 있으면 그 비판을 해서 반성이 오면 그게 우리가 잘 비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판을 했음에도 조롱이 와버리면 좀 비판할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 표현이 팩트네. 그래서 비판을 할 대상이냐를 저는 좀 많이 봐요. 그래서 비판을 안 합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을 폄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본질을 파악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의 본질을 파악을 저는 주로 해요. 왜냐하면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보다도 어떤 그 본질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좀 안 좋고 막 이런 거를 따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허은하 전 대표에 대해서 허은하를 위한 변명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안 썼습니다. 저는 거기 글로 한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 썼습니다. 어떤 글이든지. 네. 그런데 써드리고도 쉽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바뀔 거라면 또 우리 이준석 후보가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면 그 또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만 이제 저한테도 제가 비판하면 당신과 했던 이야기 내가 다 까발릴 수 있어 뭐 약간 그런 식의 반응이 오니까 이야기가 오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비판 자체가. 그래서 근데 뭐 분명히 훌륭한 부분도 있고 뭐 정치적 어떤 수사와 달변과 어떤 자기의 소신과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참 저는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가 아니라 상대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려고 하면 상대를 키워야 된다. 내가 크고자 하면 상대를 더 키워야 된다. 내가 낮은 자세로 거할 때 내가 성공하리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높아지려는 자 낮아져라. 그렇죠. 이런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도 한데 저는 저를 성찰을 해요. 어떤 모습에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었겠구나. 저는 저를 봐요, 그냥. 그게 제가 더 성숙하는 길이지. 바뀌면 하죠. 바뀔 것 같으면 내 자식이면 하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준석 씨는 어떤 스타일이라는가 오늘 낱낱이 우리 양영자 전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갑자기 초코파이가 생각났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 정리를 하면은 충고를 해주면은 조롱으로 돌아온다. 참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준석에게 충고를 하면 조롱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그게 본질이네. 사는 거예요. 한 방으로 딱 정리가 돼버렸어.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 학생이나 우리 살아가는 게 교학 상장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같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 명의 길을 가면은 한 명은 스승이 있다 할 정도인데 저런 분한테 야 이렇게 해서 너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나한테 대받아 오기를 조롱으로 대받아 온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대표 허은하 전 대표 김용남 전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 가셨잖아요. 네. 탈당을 하시고 저도 탈당을 했지만 그 이제 탈당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답이 이낙연의 탈당이 이재명 탓이냐 이렇게 와버리니까. 네. 그분들한테는 제가 좀 더 저의 성찰의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물어봤는데 이게 가버리니까 내가 왜 물어봤지?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큐에 정리가 됐죠. 뭐 우리 댓글에도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양영자 전 의원님이 이준석 씨가 딱 하니까 바로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인간이 되거라. 이준석 씨보다 먼저 인간이 되거라.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이번 대선의 승패는 이미 거의 결정된 게 아닌가. 그러면 다음 5년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은 이름만 진보정당이지 진보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건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놓는 전체주의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남은 중요한 미래는 이 민주당이 집권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그러니까 야당 활동을 하면서 결국 그 다음 정권 교체를 갖고 올 리더, 이 한동훈과 이준석 중에 어느 쪽이 그 리더가 되느냐.
네, 그것이 정말 진검승부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요번 5년짜리 대통령 선거 말고 그 이후에 그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는 것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한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해가지고서는 과연 반민주당, 그래서 한국 보수정당의 그 가치를 살려갈 리더로 클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동훈에 대한 경쟁자로서 둘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둘이 같이 커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준석이 굉장히 영악한 거예요. 지금 학교 가잖아요. 이준석이가 학교가 학식 먹고 20대, 30대 청년들을 계속 학식 먹자 이런 거 몰고 하잖아요.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라서 이 사회에 주류가 됐을 때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아주 영악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포기 단일 안 하는 것도 그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가면은 지금 자기들과 학교에서 밥 먹었던 친구들, 자기를 지지하는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가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면 자기는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준석이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죠. 네. 그걸 못 본 국민의힘이 정말 처음부터 자강론을 펼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세 가지 있잖아요. 그것만 했으면 이준석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거의 근사치에 가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단일화 하라고 얘기 안 해도 이준석이 알아서 그냥 단일화 하러 들어올 건데. 저 좀 단일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강론을 포기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 지금 이런 몸값만 키워주는 지금 맞아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네.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이 선거가 왜 해야지요? 그렇죠. 이 선거를 왜 치르지요? 윤석열! 비상계엄 아닙니까? 맞아요. 비상계엄. 네. 그 부분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했고 파면됐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데 그 부분에 반성 없이 어떻게 선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돼. 인터뷰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제가 만만해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균형감 있게 얘기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인터뷰에 응할 때 맞닥뜨려지는 게 첫 번째 그거예요. 이 태생적 한계. 이 선거의 태생적 한계가 우리는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계엄령에 대해서 잘못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계엄령이 정말 잘못됐고 이거는 정말 사죄를 해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여기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전혀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도 함께 그러니까 패키지로 청산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지금 이제 시대의 정신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시대 정신이지만 저는 정당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정당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에서 정당이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까지 가는데 결국은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정당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육성을 하든, 뭐가 교육을 시키든, 훈련을 시키든 해서 내보내고, 그가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자꾸 이제 김문수로는 못 이긴다 자꾸 그러는데,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인기 영합적으로 표를 주실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화해서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또 그런 기회가 오겠죠. 혼자 독불장군에서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또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자원으로서도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저는 왜 보수정당이 중요하다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 이제 궤적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반도체라는 어떤 이 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결국은 국방이고 외교고 안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국방 외교 안보의 수단인 이 엄청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삶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수 정당의 역할을 그걸로 봐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개인의 자유가 100%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수의 그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거가 가장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전 세계의 이런 긴장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됨과 동시에
왜 보수 정당이 중요하냐면 그런 산업으로서 이게 창출되는 그런 존엄한 일자리, 그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희망이고, 그게 복지고, 거기서 창출되는 그런 일자리가 우리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출생률이라든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자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이게 어떤 이념 갈등으로 내려오냐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저는 국가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보세요. 다 보수화되고 있어요. 왜?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보 정당이 국정을 운영을 해서는 큰일을 난다. 왜? 그만큼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기정학적으로, 자정학적으로 위험한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진보의 역할은 국내적 역할이에요. 우리는 국제적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국내적 역할은 국민들에게 어떤 뭐 기본사회, AI 모두의 AI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포퓰리즘적 어떤 정책들을 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국가 운영을 하겠다고? 그럼 이게 정체성 충돌이 나서 여기서 사회적 갈등이 너무 많이 유발이 돼요. 네. 그럼 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우리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보수 정당을 더 비판하는 이유가 이게 국가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외교, 안보, 국방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보수 정당이 그 안에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정당을 다 소모시켜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그만 미라라도 되기 위해서 저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양향자 전 의원이 방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어요.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건 진짜 우리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수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가장 빨리 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가 보수가 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보수가 젊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50대 대통령, 40대 장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빨리 물려줘야 됩니다. 물려줘서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뉴스엔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가 젊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도 사실은 같이 했을 때 누구보다도 그런 소명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구하진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함께 뭔가 동지적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만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인생에 대한 것만 좀 세월 가면서 좀 반성이 아니라 조롱이 아니라 반성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네. 참 그게 팩트네. 성찰로 돌아야 되고 통찰력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현찰만 찾는다고.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는 결혼도 하시고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면 좀 안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아이 낳아서 키우시고 그러면서 조금 우리 성숙한 면모로 정치를 하셔야지. 이번에 개혁신당이 내놓은 많은 정책들을 보면서 그나마 그 개혁신당에서 내놓은 정책 덕분에 이번 대선에서 완전히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된 이념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이 청사진과 비전을 내놓는 정당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옛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상토 안 매보면 영원한 애다고. 그러니까 상토를 맺고 매봐야 되고 결혼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애가 있어야지. 부모가 애 안 놓으면 자기가 시집안 가보고 장가 가보면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좋아했는가 생각 못 하잖아요. 그지? 저출산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출산 안 아이를 낳으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댓글로도 계속해서 댓글로도 지금 속보를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경찰이 내란 혐의에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이분들 다 출국금지 시켰네요. 그럼. 경찰이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뭘 잡았는가 봐요. 이상민 아마 전 행안부 장관을 수사하다가 CCTV를 확보를 했던가 지금 봐요. 안가 CCTV 확보가 됐다는 기사가 어제 났죠.
대통령실에 그 국무회의 했던 CCTV를 확보를 했는데 그거도 확보가 됐군요. 그 내용 중에서 지금 경찰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많이 이제 유출을 하는 게 계엄 문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문건에 대해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께서는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고 양복 뒷주머니에 들었던 걸 나중에 확인했다 했고요. 최상목 전 부총리께서는 자기는 받았는데 보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상민 전 장관께서는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봤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CCTV에서 밝혀진 것은 그분들이 계엄 문건을 아마 받는 게 밝혀졌지 않느냐. 아니면 같이 놓고 뭐 얘기를 그러니까 계엄 문건을 보지 않았다고 보지 않고 무시했고 멀리서 봤다 했는데 아마 계엄 문건을 보고 그 내용을 읽었다는 것이 CCTV로 확보가 됐고요. 계엄에 대해서 자기들은 반대를 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마 밝혀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좀 소름 끼쳤던 게 진짜 만약에 그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였다면 와 대선 국면에 특히나 일주일 남겨놓고 이런 일이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후보가 되면은 이런 조사가 안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상민, 최상목 이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사들 튀어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을 조사하던 중에 저게 이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를 겨냥했던 게 아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는가 안 했는가 소방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수사하다가 CCTV 내용에서 저분들이 같이 있는 내용이 잡혔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심각하네요. 그 내란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란 세력. 내란 세력이 그때 어떠했는지가 자꾸 상상이 돼서 저는 특히 5.18 계엄령 때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는 대선 뭐 없다. 그러니까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그 국회를 결국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사실 그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헌재 과정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끝까지 안 믿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 곽종근이 거짓말하는 거다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홍장원의 그 메모가 가짜다 하면서 끝까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던 사람들 지금 이게 다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또 그 대통령 선거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밝혀지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안 버리고 가겠다는 그러니까 대선에서의 이런 정말 최악이잖아요. 이런 수사 상황을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윤상현이 웬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거는 저것이 한덕수가 나왔다고 대통령 출마회가 나왔다고 안 나올 뉴스가 아닙니다. 왜 그러나 하면 검찰이나 경찰은 바람 불기 전에 누우니까 지금 하면 선거가 누가 승리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 저 선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씨도 자기가 여러 가지 계산해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나왔는 거는 왜 결국은 내란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본인은 더 잘 알 거다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성찰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정당의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보수 정당에서 후보가 없어서 그렇게 후보가 없어서 그런 분을 지도자로 후보로 내놨나. 진짜? 그런 그러니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도 역사의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아주 길이 남을 어떤 지도자. 그러기는 비용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근데 너무 큰 비용과 너무 큰 우리가 아픔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저는 보수 정당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육성해내고 유일하게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육성되지 않는 부류가 정치 지도자예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제일 큰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뭐 12년을 하고 13년을 해도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못 갖추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스웨덴 린네 대학에 그때 왜 최현혁 교수님이 정치학교를 저희 이제 세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정치 학교의 역할. 그러니까 보통은 정치 학교면 그 자파상처럼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정청래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12회 해가지고 한 사람씩 와서 자기 자랑하고 가는 게 그걸 정치 학교라고 해요. 1시간씩 그게 아니라 할당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정치 코스가 있더만요. 그 엘리트 정치 코스가. 네네. 거기서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이 설득과 설명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도화 스태핑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논란 엄청 돼버리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역량이 없는데 정치 지도자로 나오겠다라는 그 오만함과 네. 그분을 정치 지도자로 낸 정당과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이제 맞아요. 앞으로 보수 정당의 그런 품격, 보수 정당의 어떤 역량, 예,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는 한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씨 내놓은 그 당에서 또 우리 한덕수 씨를 내놓는 것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진짜 우리 김문수 씨는 지금 빨리 가서 저는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경복궁에 우리 옛날에 선비들이 석고대죄하듯이 경복궁 위에 그 계단 위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 큰절하면서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죄송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선거가 출발해야지. 오늘 밤 토론회에서라도 정말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토론회 가기 전에 경복궁에 그 상징적인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서 진짜 그거 가서 경복궁에 그 왜 뭐 정일품 쪽 순환대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딱 진짜 선거운동하면서 한복도 입으셨더라고요. 한복 다 입고 와서 석고대죄하고 진짜 비상경험에서는 국민들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야지 이 선거가 제 와이사스 단추처럼 제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렇죠. 근데 와이셔츠 안 입으셨잖아요. 갑자기. 네, 그렇지만 또 아니 근데 진짜 그 김문수 후보가 유세할 때마다 절하잖아요. 큰절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큰절하기 바로 전에 딱 그 한마디 비상경 잘못했습니다. 탄핵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큰절. 이게 세트인데 이걸 좀 놓치고 있다. 이게 근데 2025 하죠. 대한민국 2025년대 10대 강국인 선진국에서 이 집권 여당했던 우리 당에서 어떻게 사기 경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덕수 총리하고 쌍관하고 다 조사 거기에 또 맞장구 쳤는 한덕수 씨 새벽 3시에 가가지고 도장 찍고 오는 사람 본인이 50년 동안 있었으면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역이라든지 내가 봤을 때 내란 세력으로 몰리는 데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졌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답답한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도 사실 저희가 티키타카 쇼는 좀 즐겁게 하고 싶고 뭔가 방방 뜨고 싶고 윤상현 때문에 뭐 즐거워질 수가 없네. 조졌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마음, 마음 양양자 의원 모시고 우리 또 반도체 이렇게 완전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내치고 조졌어요. 하여튼 자,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도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마지막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앞서 방송에서 읽었던 것 뒤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한번 보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의견이 많아요. 네. 신기님, 토론해 보면요, 김문수 후보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네, 상대적으로, 꿀밤으로 사정없이 때리고 싶은 얄미운 이준석이 순간 좋아 보여요. 그래요. 주체적인 한 대표님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일단 또. 물론이죠. 네, 오늘 또 토론회가, 오늘은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거. 동동구리님, 저는 윤희성님이 참 좋습니다. 힘내세요. 아까 오셨던 분, 아까 오셨던 우리 패널님에 대한 응원이고요. 윤희성님 보배죠. 네, 미래의 희망님, 한동훈 대표님 어제 선택 정말 잘하셨습니다. 중도인 제 남편이 느꼈던 불만을 한 방에 해소시켰습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줄리아 씨님, 이재명이 되면 다음 선거는 없습니다. 다들 투표해 주세요. 네, 개인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절대 공감입니다. 개인의 가장 큰 뭐요? 권한을 놓치지 말아야죠. 윤희석 의원님 윤지석 대변인님 지금 역할이 뭐죠? 지금은 당에서는 당직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으로 계시죠. 강동구 당협위원장. 지금도 당협위원장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나요? 하고 그렇군요. 네, 순도리님.
그런데 이번에 이상한 여론조사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대선 끝나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는 녹음해놨는데 그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경찰서를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힘내세요. 네. 네네. 저거는 진짜 반드시 한번 밝혀봐야 됩니다. 네네. 국힘이 아직도 공작 정치하고 있는지, 우리 책임 당원의 성향을 분석한다는 이 공작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양재현 의원 이거 파헤쳐야 됩니다, 진짜. 네. 자, CHMII님, 네, 한동훈만이 할 수 있는 유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욕먹을 줄 알면서도 올라가서 할 말 하는 용기와 소신이 멋집니다. 친윤 떨거지들도 몰랐을걸요. 그러실 줄 마음 다치신 분들 함께 버팁시다. 그러니까 어제 몰랐다고. 네. 예사로운 일님, 예지다람쥐다. 예지다람쥐 오늘 일이 있어서 수원 가는 길이에요. 저도 어제 지원 유세 보면서 또 울다가 울지 말라니까. 오늘 아침에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압도적인 재미 조졌어. 특히 이따까쇼 감독님과 출연진 구독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화이팅. 고맙습니다. 동료 시민 패널 대표입니다. 네네. 내일 뵐게요. 내일 오세요. 네, 길 따라가는 사랑님. 한동훈 대표님을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투표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민주당에 빼앗기는 것보다요. 우리가 당권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자유지만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 한 대표님 개헌되고 대통령 돼도 50대 후반입니다. 맞습니다. 기회는 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멀리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LS님, 대표님께서 어제 2번 티셔츠 입으신 거 중도 확장을 위한 큰 뜻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네. 어제 김문수 티셔츠 입는 건요. 오직 보수와 극우들을 위한 것이죠. 역시 한동훈입니다. 맞네. 그쵸? 저는 사실, 어제 일요일날 입으셨으니까 빠르셨나? 네. 자, 아이디 좀 보여주세요, 감독님. 네. 아이디 좀 보여주세요, 감독님. 네. 천천히 올려주세요. 한동훈 대장님 선택의 끝은 언제나 옳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계속 화가 나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울컥합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한 대장님 힘낼 수 있게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힘내세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한 대장님과 동료 시민인 저희가 이길 겁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이 의견 주셨는데요. 적진의 진지에 본인의 병사들 다칠까봐 혼자 적진에 가서 부수고 오는 한 대장님 정말 멋집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 옆에는 또 양양자 전 의원님이 딱 버티고 계셨습니다. 눈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양양자 전 의원님이 또 광주 내려가실 때 또 같이 함께 내려가신다니까. 오시면 이렇게 이제 여성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앞으로 가면 저를 때리진 않아요. 그래서 길을 터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지. 네, 저를 막 패진 않아요. 그래서 최전방에서. 그죠. 내가 이렇게 옆에 딱 가버리면 저를 못 때리더라고요. 길이 완전 공감. 길이 열려요, 이렇게. 최전방. 최전방 제가 이렇게 수비수입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멋집니다. 근데 저는 정말 두 패로 나눠져서 어떤 분은 그 유세장에서 딱 찾아와서 저 한동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한쪽에서는 투표 먼저 하지 말고 사전 투표하면 안 돼. 참 현실은 참 안타깝다. 참 녹록치가 않네요. CHMII님, 이낙연은 예전에 김정은을 백성 중시하는 지도자라고 했고 소주성을 소득 분배 효과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보수가 맞나요?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은 보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석도 없는 당과 연합해서 무슨 세력이 될까요? 라는 얘기도 주셨고요. 네, 근데 어쨌든 양양자 의원님은 검수완박의 반대로 보수의 가치를 알고 있는 분으로 압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유 있다 반대한다. 그래서 그 광주 서구 5일 지역구를 거의 버렸죠, 제가. 그렇죠. 그렇죠. 거의 맞습니다. 엄청나게 팽당하셨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빅텐트가 맞는가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하여튼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동의합니다. 민폐 없는 자유님, 이놈의 선거 할까 말까 하루에도
하루에도 12번은 변합니다. 이재명. 제 마음하고 똑같네요. 이재명은 안 된다 생각해서 투표를 하다가 윤상현이 나오니까 정말 환장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저도. 모르겠어. 다행인 건 장동혁 시원하게 나가고 더욱 든든한 양양자 의원님 오셔서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네, 검수완박 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부터 한 대표님 무관하게 응원했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자 전 의원은 신념과 가치를 쫓는 분이죠. 네네. 그리고 바탕에는 늘 실용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의원님 좀 미리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갈게요. 그렇죠. 그래서 끝인사를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읽고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티키타카 쇼. 네, 올 때마다 좀 힐링이 되고 또 치유가 되고 뭔가 회복이 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더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즐거운 뉴스로 다음 주에는 그래도 대선은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이제 딱 7일 남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님 곁에 양양자 전 의원님 계셔가지고 많이 힘이 됩니다. 태권도 유산제이기 때문에. 태권도 유산제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가시기 전에 티키타카 쇼 한번 외쳐주세요. 매주 화요일은 우리 양양자 전 의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티키타카 쇼! 네. 훌륭하신 양양자 전 의원님. 늘 응원합니다. 2번으로.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네. 멀리 안 나갑니다. 네. 부산 며느리 아닌겨. 부산 며느리 아닌겨.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그 의견 주신 거 조금만 더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읽으면 섭섭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예의가 아니지. 네, SH님, 솔직히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고 기울어진 선거라고 해도 우리 한동훈 대장님이 국민의힘 정식 후보셨다면 이재명 박살내고 판사 역전 시키고 즐겁고 재밌고 멋진 페어플레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의 답은 한동훈 대장님이었는데 저 속 터져서 숨이 막힙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네, CHMII님 양양자 의원님한테 이거 있을 때 좀 말씀드렸으면 좋았는데 이준석이 한 커피에 만행 잘 봤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자기 컵을 먼저 챙깁니까? 하나 보면 열을 알죠. 이준석은 학교에서 커뮤니티 보고 정치한다고 조롱받더라고요. 네, 개업날 샤워하고 국회 갔다는 이준석은 소신과 신념이 없는 깡통이고 깡통은 그냥 깡통일 뿐입니다. 라는 의견도 감독님 좋습니다. 좀 천천히 올려주세요. 네네. 다 읽었어요. 혹시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시죠? 네. 그러면 근데 지금 CHMII님께서 좀 또 한 번 더 의견 주셨는데 이준석 결혼 출산 문제는 삼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우리 꼰대 소리 들을 수 있다 걱정까지 해주셨는데요. 이준석 문제는 한없이 가벼운 그것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준석 계엄 후에 첫 페북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 한마디가 다였죠. 그래 맞아 이 얘기 들었다 그렇죠? 네, 저게 국민 생각하는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로 밥 먹고 살고 싶은 정치꾼입니까? 이준석 올려치기는 노노입니다. 네, 완전 공감합니다. 맞아 그때 계엄 이후에 사실은 정치인이 내는 첫 번째 메시지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거는 격이 없었죠. 네, 맞아요. 그것도 지금 딱 생각이 나네요. 당 대표로서는 우리가 이준석 씨 얘기는 인성에 대한 문제나 사가지란 문제나 그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새삼스럽게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결혼 출산 문제를 괜히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 부분에서는 공감 가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더 되게 저는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도 미혼이고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결혼을 해야지만 보이는 그 가족의 문제들이 있고 또 국민은 다 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너그럽게 저희 발언들 봐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티키타카쇼 열심히 달려왔고요. 우리 기자님의 마지막 멘트를 안 듣고 가면 서운하다. 지금 준비가 되셨죠? 요거는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마크. 우리 대선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거 한마디 하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네. 자, 그러면 3, 2, 1 액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지금 아무리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섰더라도 가족 간에는 절대로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형수님에게는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화가 나셔서 형수님에게 요구를 할 일이 있더라도 있다면? 절대로 쌍욕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이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예지 다람쥐가 없으니까 오늘 이걸 못하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지 다람쥐 빨리 내일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작가님도 이제, 유센지 이제 티키타카쇼, 네, 합류를 같이 해주셔서, 예,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예. 아,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대한민국 선거를 앞둔 이 정치 과열의 시대 저 같은 정치 과몰입자가 어딘가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의 말씀은 또 속을 한번 콱 긁어주는 그 맛이 있어갖고, 그리고 또 비유가 또 찰떡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좋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우리 다람쥐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 만들 때는 이 방송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한테 좀 이 정치판에 어수선하더라도 좀 재미있게 하자. 좀 웃어가면서 하자. 재밌는 방송, 압도적인 재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만들었는데 요즘 이래 웃지 못하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깔깔깔깔 웃으면서 좀 신나게 하고 싶은데 오늘 이제 윤상현 때문에 조졌어요. 윤상현의 그 기사 하나가 우리의 뭔가 힘을 쫙 빼버렸다. 조졌다. 진짜. 저보 귀요미래요. 고맙습니다. 해바라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엔진, 티키타카 쇼 정리를 좀 하고요. 내일 방송 안내 살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오전 10시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엽니다. 네, 10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시 티키타카 쇼에는 이종근 평론가님,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종근 평론가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요, 정정당당 김종혁,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시간, 또 이야기거리 많이 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요. 내일도 10시, 1시, 4시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카 씨가 저한테 이제 지금 이게 왔어요. 지령이 내려왔어요. 좋아요 좀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시라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방송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31만 6천 명이 지금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 5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이 공유도 좀 해주세요. 여기저기 좀 퍼날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에 우리가 왼쪽에 뉴스 공장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뉴스 엔진이 있습니다. 맞아요. 뉴스 엔진이 우리가 성장해서 중도 개혁 보수의 세력을 자꾸 키워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힘을 혁명시키고 우리 미래의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가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 뉴스엔진 많이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힘입어서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하는데 앞장서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키 타카 쇼!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